안녕하세요.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공매로 매각되는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입니다. 공매로 매각되는 건은 토지 전부와 건물 2분의 1만 매각되는 지분 공매 사건이에요. 왜 이 지분 공매 사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분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많은 사람들이 입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건물 2분의 1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분 공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건물은 월세가 600만 원 나오는 수익률 좋은 건물이에요.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 출발합니다. 관리번호 2023-0318-003이고요. 공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화수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입니다. 입찰 시작일은 2023년 7월 10일 10시에서 입찰 종료일은 2023년 7월 10일 5시까지 입찰이 종료됩니다. 개찰일은 그 다음날 7월 13일 11시에 개찰되며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정평가액은 11억 7,200으로 감정가 100%로 이제 시작되는 신건 공매 사건이고 아마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매각되는 대지의 면적은 71평, 건물의 면적도 71평이지만 건물은 지분으로 2분의 1 매각되는 면적입니다. 자, 제시의 면적이 약 2.5평이 있어요. 제시의 면적이라는 거는 등기되지 않은 면적이 약 2.5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을 보면 2021년 7월 23일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3일이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권리는 다 말소되고, 자,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모든 권리도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건물 내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부연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이 공매로 매각되는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 분양하는 애견 샵 이런 걸 하고, 2층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이고, 3층은 훈련소, 호텔 볼 수 있고, 4층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컴투페실에는 상호가 보이고 있고, 전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진지 2021년도 진입 건물이라서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층 카페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층 애견 호텔이에요. 그리고 4층은 이렇게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층 이고, 자, 이렇게 와서 현재 이쪽이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1층 샵이고, 자, 건물 좌측으로 한번 걸어가 보면, 자, 왼쪽으로는 근린주택이 보여요. 그래서 1층은 상가, 또 위에는 주택이 있고,
차선은 3차선, 가변 차선으로 되어 있고, 상권은 크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층 상권들 구성된 거 보면, 그냥 일반 사무실 또는 편의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뭐 상업지구 이런 지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보면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반대쪽 건물들을 한번 볼게요. 반대쪽 공매로 매각되는 앞쪽 건물들 보면 빌라 단지예요. 이쪽은 또 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아까 좀 전에 봤을 때는 건너편은 근린주택이지만 이쪽은 빌라 위주로 건물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있는 지역이라기보다 주택 위주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부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공매 사건은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이라는 거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게 압류재산이고요. 공매는 항상 징수기간이 공매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은 입찰일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하고 목요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은 감정가 100%부터 시작했다가 주 단위로 저감률이 10%씩 떨어져요. 90%, 80%.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단기간에 빨리 매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경매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되면 한 달 뒤에 다시 매각기를 잡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공매가 매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공매 사건 상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해당 공매 사건은 지분 공매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매로 진행되는 거는 토지 전부하고 건물 2분의 1만 매각되는 공매 사건이고, 2분의 1, 건물 2분의 1에 대해서는 매각이 제외된 사건입니다. 이 지분이라는 거는 전체가 매각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매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분이 생기는 이유는 공동 취득. 이제 보통 이제 부부 관계로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죠. 이렇게 해서 지분이 생기고 또는 상속 증여에 생겨요. 그래서 지분이라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비율을 우리가 통상 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B가 가지고 있는 건물 2분의 1은 매각에서 제외되고요. 현재의 임대차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90만 원 현재 임대차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관계에서 문의해 봤는데 현재 임차인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현재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를 1억을 했어요. 보증금 1억. 상당히 보증금이 좀 세죠. 1층이 2, 3층에 비해서 월세가 좀 싼 것 같아요. 180에 있고 2층은 카페로 지금 2천만 원에 150에 있고 3층도 등기가 되어 있어요. 3층은 3천에 150에 등기되어 있고 4층은 현재 보증금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월세는 100에서 120 정도 돼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110에 제가 맞춰놨어요. 이렇게 보면 590에 현재 보증금이 1억 5천에 돼 있고 현재 임차인은 자 1층에서 4층까지 2층만 빼고는 동물 시설 관련 카페라기보다도 이제 동물 관련 호텔하고 이제 뭐 분양하고 뭐 이런 동물 관련 업체죠. 이 업체가 1층, 3층, 4층을 쓰고 2층은 카페가 임차인 쓰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은 2명이에요. 현재 590에 전체 1억 5천에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공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근데 공매가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2분의 1만 사고 또 2분의 1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자 건물 2분의 1을 취득하고 토지 전부를 취득하면 이 B는 2분의 1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1층하고 3층 보증금을 좀 낮춰서 월세를 좀 더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아마 월세를 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다. 아마 이 계약으로 갈 거고 다른 분들도 거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취득한다 그러면. 그래서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6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은 한 9천 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월세를 우리가 공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월세를 610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건물 2분의 1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 2분의 1 권리자가 있죠. 그래서 610만 원을 각각 2분의 1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들은 건물에 임차한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월세예요. 610이 나온다 그러면 305만 원 약 각각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매 낙찰자는 좀 억울하죠. 나는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 전부하고 건물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건물 2분의 1만 가지고 있는데 월세 절반을 가지고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건물 2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땅이 없기 때문에, 즉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사람을 을이라고 칠게요. 건물 2분의 1만 가진 사람을. 이 건물 2분의 1 가진 사람은 우리 이제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갑으로 칭할게요. 갑한테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지료라는 거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된다. 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료는 보통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5%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 감정가액은 9억 3천 정도 감정평가됐고 건물은 2분의 1 감정평가된 게 2억 3천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등기되지 않은 면적이 4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11억 7,200이 감정평가돼 있는데, 자, 건물을 2분의 1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즉 지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5에서 8%, 토지 감정가 또는 시세의 5에서 8% 정도 지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면 건물 2분의 1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 감정가액이 9억 3,6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를 지급해야 되고 건물 2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의 반, 약 2.5%를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95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200만 원 건물 2분의 1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는 토지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약 월 200만 원을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200만 원 지급하지 않는다. 과연 지급할까요? 그 지금 의문이야. 그래서 200만 원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 전부와 토지 2분의 1 가지고 있는 갑은 을에 지분 2분의 1을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채권으로 을 건물을 경매로 넣을 수 있다. 그럼 건물을 경매로 넣을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합니다. 갑이. 왜냐하면 공유자라는 거는 소유권을 같이 공유한다.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경매가 들어갈 때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그래서 우선 매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건물 2분의 1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월 200만 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지료를 줘야 된다. 참 100만 원 받아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각종 공과금, 제세 공과금 이런 거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 그 이자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분의 1을 그럼 어떻게 취득하냐? 나머지 건물 2분의 1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지료를 안 낸다 그러면 을이라고 건물 2분의 1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칭할게요. 이 을에 2분의 1을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그래서 만약에 지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경매 넣을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등기 권리자 봤죠? 등기 권리자. 등기상에는 근저당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이제 등기 권리자 중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차인들. 임차인들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모두 말소가 됩니다. 권리 자체가. 그러면 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어디서 받냐? 못 받은 거. 자, 2분의 1 지분이 건물 2분의 1 지분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2분의 1은 임차권이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보증금 2분의 1에 대해서는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적법한 임대차라면 즉 갑, 을하고 같이 체결한 임대차라 그러면
반 2분의 1에 대해서는 을한테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 즉 권리는 말소가 됐더라도 채권은 이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잔존 채권으로 남아 있어서 청구가 가능해요. 을한테. 그러면 을, 즉 우리 임차인들,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들, 또 배당받지 못하는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 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그럼 이 채권자들이 나머지 2분의 1 또는 잔존 채권이 있으면 배당받으려고 잔존 채권이 있으면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을의 2분의 1을 또 경매 놓는다. 그래서 경매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이 지료를 체납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들 또는 배당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을 지분을 경매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을의 지분 2분의 1은 경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분 경매로 진행되는데 이게 지분 경매예요 또.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이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은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자, 공동 소유자가 항상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나머지 2분의 1을 취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2분의 1이 얼마에 나올까? 우리 감정평가 됐죠. 2분의 1 건물가액이 2억 3천이다. 2억 3천이 다시 아마 이 비슷한 금액으로 2분의 1 건물 지분이 경매가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월 200만 원 지료를 내야 되는 감정가 2억짜리가 2분의 1짜리가 경매가 나왔다. 과연 사람들이 입찰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분의 1 받아서 지료를 지급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찰될 거고, 그러면 유찰이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전체와 건물 2분의 1 가지고 있는 갑이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나머지 2분의 1 건물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1차 때 토지 전부와 건물 2분의 1을 낙찰받은 우리 공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결론은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건물 전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로 가격을 해서 다 취득한다 그러면 14억이 되는데 이 가격에 취득할 일은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익률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얼마라고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아마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은 분명히 됩니다. 공매로 매각되는 4층 상가 건물의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시세비에 건물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지분 2분의 1이 경매돼서 소유권 취득 시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임차인과 채권자 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